자, 문제들은 종종 발생한다. 만약에 뭐 외래종이 갑자기 생태계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뭐 이미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 그래? 자, 영국의 빨간색 그리고 회색 다람쥐가 분명한 예시를 제공한다. 빨리 앉아. 자, 여기 있는 그 예시가 뭐의 예시겠어? 이 예시가 뭐의 예시겠니? 외래종 도입식 생태계 문제가 발생하는 예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붉은색 다람쥐 그 다음에 회색 다람쥐가 있잖아. 얘가 다 따로따로해. 붉은 다람쥐 그 다음에 회색 다람쥐. 붉고 회색인 다람쥐가 아니야. 그다음 자, 회색 다람쥐가 뭐 미국에서 1870년에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보면 브리튼이잖아, 영국이잖아. 그러면은 회색 다람쥐가 미국에서 왔대. 그럼 회색 다람쥐가 토착종이라는 얘기야, 아니면 외래종이라는 얘기야? 미국에서 건너온 외래종이라는 얘기야. 어디에 들어온? 영국에 들어온. 그래서 회색 다람쥐가 외래종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인 붉은 다람쥐가 토착종일 거야. 그래서 187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그 두 다람쥐 종은, 여기 있는 이 보스는 회색이랑 그 다음에 붉은 다람쥐 둘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 두 다람쥐 종은 경쟁을 했다. 똑같은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아무래도 뭐 종 자체가 아예 다른 건 아니잖아. 그치? 다람쥐랑 어느 정도 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식성도 비슷할 거고, 좋아하는 서식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영국에는 이 붉은 다람쥐가 어느 정도 자신의 먹이를 독점했고 서식지도 독점했겠지만은 얘가 이제 영국에 들어오게 되었잖아. 그럼 이제 얘랑 둘이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야? 먹이랑 서식지를 주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자, 다음. 자, 위치 뒤에 그 얘가 지금 푸시잖냐. 서명사가 food and habit, 얘가 서식지가 아니야. 이거는 주격인데 앞문장 전체가 다 서명사야. 그 두 종이 먹이랑 서식지를 두고 경쟁한 것이 토착 붉은 다람쥐 개체수를 뭐 했냐면은 두었어요. 근데 뭐 하에 두었냐? pressure, 압력하에, 압박하에 두었다. 그럼 이게 얘네들을 압박하에 두었다는 얘기가 얘네들이 지금 뭐가 되었다는 얘기야? 개체수 압박을 좀 느꼈대. 개체수가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 아무래도 혼자 독차지하는 거를 얘랑 나눠야 되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의미하는 거는 토착종인 붉은 다람쥐 개체수를 줄어들게. 잠깐. 서진아, 저 habitat 위치 있잖냐? 제 바꿨으면 뭐 더하기 뭐야? 관계사 개조전용법은 항상 바꿔 쓸 수 있잖니. 뭐로? and 더하기 대명사로. 그저 위치 바꿨으면 뭐야? and. 앞문장 전체 선행사로 했잖아. 앞문장 전체를 대명사로 칭할 때는 뭐를 써? it, 그죠? and, 이시지. 그 다음
위치 풋을 하나의 단어로 바꿨어봐. 그럼 뭐가 될까? 저게 지금 위치가 and it이잖아. 그 and it put 이렇게 될 텐데 and it put을 하나의 단어로 줄여봐. 그럼 어떻게 줄여 쓸 수 있겠냐? and 접속사고 it이 주어인데 앞문장 갖다고 치면은 생략될 거고 분사구문은 항상 떨려야 돼. 그러니까 저기 있는 which put은 그냥 putting으로 바꿨어도 문제가 없어요. 다음 자 그러면은 이제 외래종인 회색 다람쥐 때문에 붉은 다람쥐의 어떤 개체가 줄어들게 됐잖아. 그럼 지금 경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얘기야? 회색이 이겼다는 얘기야. 그럼 회색이 더 뭐가 좋다는 얘기야? 적응성 혹은 생존력이 더 뛰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왜 생존성이 더 뛰어났을까? 그 이유가 여기부터 나와. 자, 이 회색 다람쥐는 엣지가 우세함이라는 의미가 있다. 회색 다람쥐는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회색 다람쥐는 자신의 먹이를 식단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식단을 조절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회색 다람쥐가 무언가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원래 먹던 무언가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대체해서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다음 그 회색 다람쥐는 예를 들어서 먹을 수가 있었다. 뭐를 먹을 수가 있었냐? 우리가 어떤 이 과일 같은 거 있잖아. 응? 약간 좀 완전히 읽으면 무슨 색깔이냐 보통은? 사과 한번 생각해봐. 보통 완전히 읽으면 빨간색이잖아. 초록색의 사과도 있어요. 물론 원래 품종 자체가 초록색인 것도 있지만은 빨갛게 되기 전에 약간 좀 초록색 빛이 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앞에 그림이 붙으면은 덜 익은, 설 익은 그런 의미가 돼. 그래서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그 다람쥐를 갖다가 그 다람쥐를 먹는데, 그 도토리를 먹을 수가 있다. 도토리를 보통 이제 다람쥐 주식을 먹잖냐. 근데 다 익지 않은 그냥 도토리를 그냥 먹을 수가 있었대. 사람으로 치면 생선을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아니라 반쯤 숙성시켜서 먹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토착종인 빨간 다람쥐는 오로지 mature, 익은, 완전히 익은 그러한 그 옥수수만을 뭐 섭취할 수가 있었다. 아, 그럼 생각해봐. 그 얘네들은 덜 익은 거를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얘네는 완전히 익은 것만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먼저 먹이를 선점하겠냐? 얘네가 먼저 먹이를 선점할 거 아니야. 그 얘네가 먼저 싹 다 먹어치우면은 얘네들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없어. 다음, 어떤 같은 숲 지역에서 회색 다람쥐들은 그 먹이 공급을 파괴할 수가 있었다. 왜냐? 뭐 하기도 전에 그 빨간 다람쥐가 even have a bite, bite는 한 입이야. 심지어 한 입을 먹기도 전에. 완전히 얘네가 그냥 덜 익은 것도 막 다 먹어버리니까 얘네는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야. 자, 다음. 여러분 어디서 보이듯이 우리가 이 앞에는 뭐의 이점이냐? 회색 다람쥐의 식성상의 이점이에요. 뭔가 먹을 것에 관련된 어떤 생존상 이득을 가지고 있었다. 자, 회색 다람쥐는 또한 더 densely 밀집하여 in very habit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생존해 왔다. 더 쉽게. 자, 여기 동사는 앞에 있는 여기 동사 live랑 병렬로 보려면 보통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여. so 뒤에 그냥 grace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요. 여기 can 뒤에 leave 얘랑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주어를 그냥 생략된 grace가 있다고 봐요. 자, 그리하여 회색 다람쥐들은 더 쉽게 생존을 해왔다. 뭐 했을 때? 그 삼림이 has been destroyed, 파괴되어 왔을 때. 삼림이 파괴되어도, 그냥 숲이 파괴되어도 얘네들은 숲 파괴되었어? 그럼 다른 데 가서 살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됐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서식지상이죠. 꼭 그 삼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더 있니 혹시? 네. 없지? 있어? 하나 더 있어? 그래. 되게 쉬운 질문이네. 자, 그 결과. 그럼 이 결과가 뭐와 뭐의 결과야? 회색 다람쥐들이 붉은 다람쥐에 비해 상대적으로 먹는 것에 있어서도 서식지상에 있어서도 생존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결과. 그 결과 그 토착종인 붉은 다람쥐는 거의 이제 영국에서 인도에서 extinction 멸종하게 되었다. 이게 좀 주의해라. 완전한 멸종이 아니야. 어떤 멸종이야? close. 거의 멸종. 거의. 여기서 close가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부사야. 우리 closely는 면밀히라는 의미다. 면밀히. 자, 주제를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 자, 주제문이 몇 번일까? 몇 번일까? 몇 번일까? 1번이잖아.
2번부터 그 끝까지는 다 예시야. 어? 그래도 1번을 조금만 더 보완해서 보자. 외래종이 토착종보다 적응력이 뛰어나. 근데 사실 대부분의 외래종이 토착종보다 생존력이 좋지 않나? 대부분이? 왜인지 아니? 왜냐면 우리가 외래종은 원래 살던 곳에서는 그 포식자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은 자신들을 잡아먹을 만한 포식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외래종이 개체수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다음 38번. 자, 여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장소에 머물게끔 하였다. 농사를 지으려면 한 군데 자리 잡고, 왜냐면 그 농작물이 이제 하루 이렇게 재배한다고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걔네가 충분히 다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한 장소에 머물게 했다. 근데 수렵 채집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전형적으로 이사를 frequently 자주 했다. 그리고 그 수렵 채집 생활하는 사람들은 옮길 수 있어야 했다. 모든 그들의 소유물들을 모와 본인들과 함께. 아니,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살림들을 뭐 버리고 와? 가지고 가야 돼. 응? 왜냐면 내가 이사 가서 그 똑같은 걸 얻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옮기고 나를 수 있을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자, every time 하면은 뭐뭐 할 때마다 접속사죠. 뭐 할 때마다 그 수렵 체질인들이 이사를 할 때마다 이동을 할 때마다. 자, 다음 in particular 특히나 그 엄마들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뭐 날라야 했다. 그 결과 뭐 수렵 채집꾼인 엄마들은 한 명의 아이만 가질 수 있었다. 뭐 4년마다 혹은 뭐 그 한 번쯤.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보면은 얘가 분사구문이거든. 자, 스페이스가 명사 쓰면 뭐냐? 공간이잖아. 근데 우리가 스페이스를 동사로 쓰면은 간격을 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격을 두다. 너랑 너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페이스가 동사로 쓰면 간격을 두다. 간격을 두면서 그들의 어떤 출산에 so that 붙어있으면 뭐뭐 하도록이지 그 엄마들이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아이들을 뭔가 나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상관이 없지. 근데 만약에 걸음마가 안 뗀 갓난애기들 있잖아. 근데 이제 이사를 해야 돼. 그럼 그 갓난애기 어떻게 되냐? 엄마가 안거나 아니면 등에 업고 왔다 이렇게 가린단 말이야. 아이가 한 명이면 괜찮아. 등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품에다가 안고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2명, 3명이 가봐. 걔도 어떻게 나를 거야? 응? 지금처럼 뭐 유모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어떤 아이가 많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출산 간격을 좀 길게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 얼마나 나와 있어? 4년마다 한 명이라는 아이라고 나와 있잖아. 4년마다. 보통 우리가 아이가 4살쯤 되면 다 뭐 할 수가 있어요? 걸을 수가 있잖아. 걸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출산 간격을 한 4년 정도씩 두는 거예요. 애가 한 4살쯤 되면은 이제 한번 우리 둘째 낳아볼까? 그 다음에 둘째가 다시 4살 되면 우리 한번 셋째 가져볼까? 그런 식으로. 자, 다음.
우리 앞쪽까지 누구 얘기했어? 2, 3, 4번 누구 얘기했니? 실업 채집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이동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아이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다 보니까 출산 간격을 4년 정도 되는 좀 긴 시간을 가졌다. 자, 반면에 농부들은 같은 장소에 매년 살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뭐를? 어린 아이들을 긴 어떤 그 거리를 갖다가 트랜스포팅 이동시킬 것에 관한 어떤 걱정이 없었다. 얘들은 뭐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 아, 애기들 어떻게 이번엔 또 업고 가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자, 사회인데 한 장소에 정착한 사회들은 단축시킬 수가 있었다. 뭐를? 그들의 출산 간격을 뭐 어느 정도로 4년에서 한 2년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었다. 다음 this 정착사회 출산 간격 단축. 이것은 의미한다. 각 여성이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그녀의 사냥꾼 채집 생활하는 카운터파트가 대응물, 상응물 그런 의미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엄마야, 엄마. 여성이야, 여성. 수렵 채집 생활하는 여성보다요. 얘가 의미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것은 결과를 가져왔다. 빠른 population growth, 어떤 인구수의 증가라는 농경 사회에서.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려고 하려면은 일종의 유목 생활을 해야 돼. 이동해야 한단 말이야. 이동이 필요하니까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아이들 출산을 자주 하겠니? 아니면은 잘 안 하겠니? 잘 안 하겠지. 그치? 아이들 출산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 간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출산 간격이 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구수 증가가 빠를까 더딜까? 빠를까 더딜까? 더디겠지. 그다음 농작물 재배하면 이게 농경 생활 되는 거고 이동이 불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담이 되게 적어. 그러니까 출산 간격이 낮겠지.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선생님, 출산 부담이 적어도 출산 잘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경 생활의 특징이 뭐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약간 출산율 박살나서 그렇지. 예전에 농경 생활할 때 출산율이 막 4.5 막 이랬단 말이야. 그게 노동력 확보를 그래. 노동력 확보의 유력이 때문에 아이들 많이 낳는 게. 출산 간격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성장 속도가 그렇죠? 빠르더라고요. 맞아 문제가 있었네.
지금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애를 왜 많이 낳냐? 농사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애를 많이 낳을수록 걔네들 전부 다 내가 쓸 수 있는 노동력이 되잖아. 다음 39번이 뭐냐? 이거 다들 시계를 보는 걸 보니 쉬고 싶은가 본데? 그래 쉬었어 해.